수원은 특례시로 승격한 만큼 시의회에 더 많은 역할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매주 목요일 수원 특례시의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경기 총국에 나와 계시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원 특례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 조문경 위원장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수원은 단연 경기도에서 손꼽히는 문화의 도시인데요. 그런 만큼 시의회의 문화체육교육위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디에 목적을 두고 상임위 활동하고 계신지 먼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마도 우리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위원회가 우리 상임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을 통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학교를 보유하고 있어서 미래 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이 보다 안정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작게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크게는 수원FC 등 각종 체육단체를 육성, 지원하고 있으며 시민 수요에 맞는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상의 문제가 없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수원시의 문화시설,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환경 시설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125만 우리 수원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행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는데요.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에선 어떤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는지 또 어떤 행정적 조치를 이끌어낸 성과들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지난달 21일부터 제372회 2차 정례회의가 시작돼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2대 의회가 개원하고 첫 번째 행정사무의 감사인 만큼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지난 1년 동안 추진해온 주요 정책이나 사업들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사전에 자료 수집과 현장 확인안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수원FC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03년 창립된 우리 수원FC가 10년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서포터스 관리가 매우 미흡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관광 분야에서는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엑스알버스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엑스알버스는 수원시 관광 투어 버스에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버스 창문에 투명 디스플레이를 설치하여 1995년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당조 정조대왕 능행차를 XR로 체험할 수 있는 특수버스입니다. 사업비가 15억 원이 투입된 만큼 운영상 예산 낭비 요소는 없는지 앞으로 운영 계획은 타당한지 등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면밀하게 감사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도 면밀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원시는 초등학교 99, 중학교 57개, 고등학교 44개, 특사학교 3개 등 총 203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인근 시보다 학교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의 경우 경기도 내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많이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미래의 희망인 우리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예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현안 사업들이 일관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예산이 낭비적인 요소가 없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평가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 나은 수원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 수원특례시 공공기관장 임용 후보자 정책검증 청문회가 개최되고 있는데요. 수원특례시와 수원특례시의회가 출연기관 기관장 정책검증 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기로 해서 이목이 모이고 있습니다. 청문회 위원장도 겸임하고 계시죠? 정책검증 청문회 어떤 자평 하시겠습니까? 네, 지난 8월 수원시의회는 수원시와 수원특례시 공공기관장 임용 후보자 정책검증 청문회 실시 협약을 맺었습니다. 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하 공공기관장을 임명함에 있어 경영의 합리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구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또한 전문적이고 관리 능력이 있는 기관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청문 대상은 수원도시공사, 수원시정연구원, 수원문화재단, 수원컨벤션센터, 수원청소년재단, 수원도시재단 등 산하 6개 공공기관장 임용 후보자입니다. 지금까지 수원문화재단 이사장, 수원컨벤션센터 이사장, 수원도시공사 이사장 임용 후보자에 대한 3번의 청문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8명의 청문 위원들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공공기관장으로서 갖춰야 할 업무 수행 능력, 전문성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수원시 12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청문회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임명권자는 임용 후보자가 자질과 자격이 있는 후보자를 추천하고 후보자 또한 관계 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고민하고 개선하는 자세를 만드는데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 운영으로 공공기관장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정책을 펴고 업무를 수행하여 더 나은 수원시의 미래를 만들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엔 조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관련한 유명한 일화가 바로 기초의원이 출산 복지를 새롭게 개척했다 이런 내용이었고 기사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바로 새쌍둥이 출산 지원 조례인데요. 좀 낯설었습니다. 또 상당히 신선하기도 했고요. 왜 하필 새쌍둥이일까 궁금하기도 했는데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지방의원으로서 가장 보람된 의정활동이라고 하면 시민을 위한 조례를 마련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녀 가정의 양육과 가정경제 지원이 이루어져서 출산 장려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2021년도 경기도 최초로 새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아마도 전국에서 수원 특례시만 존재하는 출산 지원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례 개정 과정을 돌이켜보면 기존에 없었던 제도를 만들기 위해 보건복지와 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제동이 걸리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초에 이제 개정하고자 했었던 사항을 다 담아내지는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조례 개정으로 인해 혜택을 받은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의원으로서 기쁨이 매우 컸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2021년 기준 출생아가 26만 500명으로 매년 감소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산 산모에게 자그마한 힘이라도 되고자 했었던 조례였고 앞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조례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는 의원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네, 12대 의회에선 또 이제 시의회가 아닌 특례시의회인데 어떤 활동에 주력하실까 궁금합니다. 지역 현안에 집중하고 계신데요. 우선 동원 F&B 수원공장 폐수 처리 문제, 악취 문제를 제시하셔서 주목받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장안구에 위치한 동원 F&B 수원공장 폐수 처리장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심각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1986년 공장 설립 당시에는 이 논밭이었던 이 지역이 1996년 택지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현재는 다수의 시민들이 거주하는 주거 단지로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시설 이전은 되지 않고 냄새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입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원시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 결과 지난해 5월 시는 수원 공장에 있는 폐수 처리장에 악취 저감 시설을 신설하는 등 사업 개선 시행을 동원 F&B와 합의했습니다. 기업이 제시한 공사 완료 시기는 지난해 말이었으나 올해 4월 또 6월 이후에도 9월 말쯤으로 공사를 끝내겠다는 의견을 시와 주민들에게 통보했으나 아직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수원시는 법적 기간인 6개월을 넘긴 동원 F&B 상대로 시설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행히 공사는 지금 진행 중이며 현재는 악취로 인한 민원 불편사항은 없으나 주민들은 조속한 공사 완료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빠른 시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수원시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악취 개선 차원의 조치를 넘어서 근본적인 해결책, 그러니까 시설 이전을 포함해서 여러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글쎄요, 가능하겠습니까? 해법이 있을까요? 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악취 오염도 검사, 해당 업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악취 저감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누전 사고로 인한 처리시설 가동 중단, 폐수 처리장 미세물 교체 과정에서 또한 시설 공사로 인한 악취 발생 등 그간에 밝혀진 악취 발생 원인에서 알 수 있듯이 악취 발생은 폐수 처리장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20년도부터 폐수 처리장이 운영이 지속되는 한 주민들은 언제든지 악취에 노출될 수 있음을 지적해 왔습니다. 정자 1, 2, 3동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아파트 주거 지역 내에 있어서는 안 되는 시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기존의 악취 개선 차원의 조치를 넘어 시설 이전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며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네, 선거 때 주민들과의 한 약속, 공약 이행은 상당히 중요한데 말씀하셨듯이 지역구가 정자동이시죠. 우선 아파트 재개발 사업 지원을 약속하셨는데 그 아파트가 건설사 선정까지 마무리가 됐음에도 사업 취소가 된 이력이 있습니다. 세대수가 무려 3,800여 세대인데 그만큼 또 다른 사업자들이 탐을 낼 수도 있고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꺾여서 쉬운 상황도 아닙니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 지역구인 정자동은 도심이 형성된 지 30여 년이 지났고 도시 재생, 재건축에 관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동신 아파트 또한 이미 30여 년이 넘었으며 건물 노후화로 거주가 힘들어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수원시는 2030 수원시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시작했습니다. 동신 아파트가 재건축 추진 사업 지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조문경 수원특례시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알찬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